여러분 지금 이 짧은 반등 먹겠다고 이 자리에서 풀매수 들어갔다가는 정말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이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장기 추세 채널 선에서 제대로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60K 부분까지 강하게 밀렸던 그 하락 이후 이러한 반등 구간들을 두고 진짜 바닥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의 대규모 청산 랠리가 나왔었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시장에 남아있던 유동성마저 대부분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즉 가격은 분명히 실질적으로 움직였지만 이 시장을 밀어줄 실질적인 자금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 이 CPI 발표 등 주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성 반등에서 매물대 돌파에 연속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건 의미 있는 반등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요. 이러한 호재에는 둔감하고 이 저항에서는 힘없이 밀리면서 결국 저점을 다시 한번 낮추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오르겠지 이러한 희망에 베팅할 때가 아니라 왜 못 올리고 있는지, 이 반등의 힘을 왜 못 받는지 이러한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럼 현재 차트에서 의미 있었던 구간부터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그냥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 반등이 나올 조건들은 있었는데 이 올라갈 힘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분명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 장기 추세 채널 위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반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자리에서만 보면 이제는 구조가 바뀌는 건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시장은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자, 왜냐면 이러한 가격은 올랐지만 이러한 호재성 반등을 받쳐줄 만한 이 자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전 반등에서도 뚫어내지 못했던 주요 매물대에 다시 한번 막히면서 다시 한번 매도 압력에 밀려서 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다시 한번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 반등에 실패한 거죠. 지금 차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전형적인 약세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차트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이 역대급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자금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에서 이 지속적인 상승 구조는 이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래성 같은 반등 속에서 매크로적인 환경도 녹록지가 않은데요. 이 암호화폐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 캐비너시 의장 지명으로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까지 남아있고 나스닥 또한 AI 버블로 인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지금은 이 비트코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가 동시에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인 긴장감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쟁이라는 외부 트리거 하나라도 터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언제든 다시 한번 이 빅쇼트가 내려 꽂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반등들이 진짜였다면 주요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적어도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위에서는 확실한 지지를 해줬어야 됩니다. 지금은 올라줄 거야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니라 왜 못 오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될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반등의 희망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이 자금을 지키면서 진짜 기회가 오는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는 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기보다는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들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익절까지 해드렸고 이 나머지 물량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을 하면서 공유를 다 드렸었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 또한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습니다.
당연히 제동 걸려 있는 만큼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 함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시도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저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드리고 있는데, 이 메인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찍으러 가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 메인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연속적으로 69K 장기 추세선, 이 선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근, 이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56K 부근까지 이 하락의 마지노선을 열어두고 이 바닥 잡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쯤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지, 이러한 막연한 예측보다는 이런 주요 자리가 오면 대응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시다가 지지가 확인이 되면 분할로 매수하면서 반드시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지정해둬야 우리가 시들이 지키면서 결국 바닥 잡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뭐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좀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이 당연하게도 제가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전혀 없으세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비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판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동일하시거나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깨졌다고 숏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일지처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좀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서 제가 이 고정 댓글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이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입장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창에 띄워놓고 공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상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며칠 뒤에 제가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처음에는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거나 이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포지션 위주로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주요 자리가 왔을 때는 단타 포지션 하루에 4-5 포지션씩 드리고 있는데, 다들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단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요.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매매하신 데는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을 이탈하면서 이 하방의 움직임을 더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CD를 지키면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 고점이었던 126K 부분부터 이 바닥이었던 60K 부분까지 이러한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코인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도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뭐 빗썸이나 업비트에 있는 구 알트코인들은 솔직히 희망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ETF 껴있는 종목들 있죠. 뭐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이러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는 이 저점 나올 때 모아가셔야 된다, 시즌 종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그냥 단순한 감이나 뭐 이런 비트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근데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실시간으로 다 어떻게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처음엔 그랬고,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실전에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매매 보조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켜고 좀 자세히 좀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에서 이러한 구간에 쌓여있는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뭐 이러한 일목그름대나 이러한 장기 추세선 채널을 끄고 봐도 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추세를 잡아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지표 좀 과거 차트에서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매칭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따로 남겨주시면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 이 바닥을 찍으러 가는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가지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상승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결국 C들을 지키면서 이 저점을 잡는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러한 바닥이 나와준 뒤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다시 한번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저희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러가지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렇게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같이 꼭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이런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트레이더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